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지방의 한국도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앰뷸런스 한 대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혈압은 60까지 떨어졌고 골든타임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의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은 절망적입니다. 수용 불가입니다. 대기 8시간입니다. 담당 전문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GDP 1.7조 달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2024년, 2025년 현재 매일 밤 벌어지는 실제 상황입니다. 화려한 서울의 고층 빌딩 숲과 K컬처의 융성함 뒤편에서 국가라는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생명 유지 장치가 소리 없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의료 대란이라고 부르지만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본 이 현상은 훨씬 더 심각한 징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마켓 페일류의 완성형이자 자원 배분 시스템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 국가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재를 공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국방, 치안, 그리고 의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지방 병원의 응급실 셔터가 내려가는 현상은 마치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이 줄도산하며 한국 경제가 멈춰섰던 순간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달러라는 혈액이 부족해 기업이 죽었다면 지금은 의료 인프라라는 혈액이 돌지 않아 지방 경제와 국민의 삶이 괴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병원마저 적자에 허덕이며 전공의를 구하지 못해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는 현실은 단순히 의사가 부족하다는 1차원적인 논리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경제 논리의 결과물입니다. 살리면 살릴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기형적인 수가 구조,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자산 가치 양극화, 그리고 효율성만을 강조해온 지난 30년 신자유주의 의료 정책이 청구한 비싼 계산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위기를 환율의 급등이나 주가의 폭락으로 감지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위기는 수치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 삶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분만 병원 연곳. 이 키워드들은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구성원의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각자 도생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높은 시장에서 자본을 뺍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인력과 인프라도 리스크가 크고 보상이 적은 필수 의료와 지방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의 이동과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필수 의료의 붕괴는 곧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이는 다시 국가 전체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성적인 호소를 배제하고 철저히 데이터와 경제 논리를 통해 이 사태를 해부할 것입니다. 왜 지방 응급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가? 이 붕괴는 당신의 자산과 노후, 그리고 생명에 어떤 가격표를 매기고 있는가? 지금부터 그 불편하고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러 갑니다. 자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인력과 자원은 기대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목격되는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냉정한 자본의 탈출, 즉 엑소더스입니다. 과거 1970, 80년대 한국의 경공업이 인건비가 싼 해외로 빠져나갔듯 지금 대한민국의 유능한 의료 인력들은 바이탈 생명을 다루는 고위험 저수익 현장을 떠나 미용과 비급여라는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리스크는 무한대이고 보상은 정부에 의해 통제된 시장 필수 의료에서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고 보상은 시장 원리에 따라 무한히 열려있는 시장 피부로 노동 공급이 쏠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시장 원리의 작동 결과입니다. 지방 의료원의 적자 데이터는 이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지방 의료원 대다수가 임금을 체불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고정 비용보, 픽스드 커스트는 인건비와 장비 가격 상승으로 가파르게 우상향하는데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20년 전 모델에 기초한 건강보험 수가라는 강력한 가격 통제, 정책 프라이스, 시일미에 묶여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B를 영원히 넘길 수 없는 구조에서 민간 병원들은 응급실을 축소하거나 야간 진료를 폐지하는 합리적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기업이 적자 부서를 구조조정하듯 병원들이 필수 의료를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겉으로는 등급이 높아 보였으나 속은 썩어 들어가던 파생 상품들처럼 한국 의료 시스템의 기초 자산이 완전히 부실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징후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신호는 의료 뱅크런의 가속화입니다. 은행의 지급 능력을 의심한 예금주들이 돈을 인출하러 몰려들듯 지방 병원의 진료 능력을 불신한 환자들이 서울의 소위 비고 병원으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KTX 상행선이 지방 암 환자와 중증 질환자들로 만석을 이루는 풍경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 자금과 인구가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의료 부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혹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방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한 거대한 리스크 테이킹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거주지를 선택할 때 병원 접근성이 학군보다 중요한 최우선 변수가 되면서 의료 붕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합니다. 소아과 오픈런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드는 한계 비용 마진을 거스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는 저출산이라는 경제적 재앙을 확정짓는 선행지표입니다. 지금 울리는 사이렌 소리는 단순한 구급차의 경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 경제 시스템 전체의 셧다운을 알리는 공습 경보입니다. 공제학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라는 불변의 진리가 존재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온 세계 최고 수준의 저렴하고 빠른 의료 서비스는 사실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진의 초과, 노동과 병원의 저마진 구조, 그리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을 미리 당겨 쓴 일종의 가불 경제였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필수 의료의 붕괴는 그동안 누적된 청구서가 일시에 날아오는 마진 콜 말긴 콜 사태와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추가 증거금을 납입해야 하듯 우리 사회는 지금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고 있지만 지불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의료 대란이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구조적인 공급 쇼크, 스프라이 쇼크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이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가격 통제의 역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수가를 원가 이하로 억제하는 동안 프라이스는 시장은 왜곡되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재화는 반드시 초과 수요와 공급 부족을 낳습니다. 과거에는 의사들의 사명감이나 전공의들의 싼 노동력으로 이 공급 부족분을 메웠지만 이제 그 완충제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응급실 뺑뺑이라는 현상은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암묵적 비용, 섀도우 프라이스, 이 무한대로 치솟았음을 의미합니다. 진료비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거나 장애를 얻게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주체들에게 극도의 불확실성을 심어줍니다. 언제든 아프면 죽을 수 있다는 공포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안전자산 서울 거주, 현금 확보에 대한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충격이 가져올 부의 재분배 효과가 매우 역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료 공급이 부족해지면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닌 사치재, 럭셔리 구드로 변질됩니다. 결국 구매력 있는 부유층만이 응급실 프리패스가 가능한 사립병원이나 고액의 비급여 서비스를 통해 생존을 담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지방의 서민들과 취약계층은 의료 안전망의 붕괴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다시 생존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K자형 양극화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도 치명적입니다.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노동 인력의 조기 은퇴나 사망은 국가 전체의 인적 자본, 휴먼 캐피털 손실로 직결됩니다.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공유지의 비극이 바로 지금 병원 응급실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 바다 건너의 사례를 냉정하게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료 선진국의 모델을 동경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실패한 의료 시스템은 이미 예견된 재앙의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면교사가 바로 영국의 NHS 국가보건서비스입니다. 무상의료라는 이상적인 슬로건 아래 작동하던 NHS는 현재 대기에 의한 배급 레이셔닝 바이 웨이팅 시스템으로 전락했습니다. 환자는 돈을 내지 않는 대신 생명을 담보로 1시간을 지불해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가 구급차를 2시간 기다리고 응급실 복도에서 12시간을 대기하다 사망하는 영국의 현실은 가격 기능,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마비된 시장이 어떻게 효율성을 상실하고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3분 진료와 박리담회로 회전율을 높여 겨우 버텨온 한국 의료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마주할 가장 유력한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더욱 섬뜩한 사례는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입니다. 2010년 재정 위기를 맞은 그리스가 가장 먼저 칼을 댄 곳은 공공의료 예산이었습니다. 급여가 깎이고 근무 환경이 악화되자 그리스의 젊고 유능한 의사 1만 8천여 명은 짐을 싸서 독일과 북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이른바 메디컬 엑소더스입니다. 한 번 떠난 고급 인력, 휴먼 캐피턴,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오일머니에 기반한 포퓰리즘으로 무상 의료를 확대했지만 유가 폭락과 경제 제재로 재정이 고갈되자 병원에는 주사바늘 하나 남지 않는 처참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폭등하고 전염병이 창궐했지만 이를 막을 시스템은 이미 증발한 뒤였습니다. 국가 경제 시스템이 삐걱거릴 때 의료는 가장 취약하고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영국식 대기지옥과 그리스식 인력 유출의 초입에 동시에 진입해 있습니다. 한국의 필수 의료 의사들은 낮은 수가와 높은 소송 리스크, 리갈 리스크를 피해 강남의 피부, 미용 시장으로 떠나거나 아예 미국 의사 면허, USML이나 일본 등 해외 진출을 준비하며 탈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형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던 한국의 필수 의료 수가는 이제 국경이 없는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명확합니다. 인프라를 유지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우리는 지금 그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이 의료 붕괴가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어떻게 타격하고 있는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은 부동산 시장과 지방 경제의 초양극화입니다. 과거에는 역세권이나 학군이 집값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병세권 혹은 의세권, 즉 골든타임 내에 상급 종합병원 접근이 가능한 지가 자산 가치의 핵심 척도가 되었습니다. 응급실이 문을 닫은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은 사실상 거주 불능 판정을 받은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해당 지역 자산 가치의 급격한 데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은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역자산 효과 네거티브 웰트 이펙트를 초래하여 지방 상권과 내수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기업 생태계 또한 이 충격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앞세워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아프면 갈 병원이 없다는 이유로 핵심 RD 인력과 고급 인재들이 지방 근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물적 자원이 더욱 과도하게 집중되는 비효율을 낳고 나머지 88%의 국토는 경제적 생산 기능을 상실한 유령 도시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는 이제 정치적 구호가 아닌 경제적 불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노동 공급 측면에서도 치명적입니다.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병가, 기간 연장과 조기 은퇴는 노동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저하로 직결됩니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귀해진 시점에 발생한 의료 공백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0% 마이너스의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가계 경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공적 의료 시스템, 건강보험의 보장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 빈자리를 민간 보험과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가 메우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디스포서블 인컴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듭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는 잡히지 않는 의료 인플레이션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쓰여야 할 돈이 병원비, 예비 자금으로 묶이거나 precautionary savings, 사보험료로 지출되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돈은 돌지 않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단순히 병원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방 경제의 소멸, 기업 경쟁력 약화, 그리고 가계 소비 여력의 증발로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 복합 불황의 서막입니다. 정부와 정책 당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을 인지했습니다.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의대 정원, 이영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공급 사이드, 스프라이를 강제로 늘려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강력한 개입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는 시차 타임라그라는 치명적인 경제적 함정이 존재합니다. 지금 입학한 의대생이 전문의가 되어 바이탈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최소 10년에서 14년이 걸립니다. 경제 정책에서 타이밍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10년 후의 공급 충격이 10년 전인 오늘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당장 현금이 말라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10년 뒤에 매출이 대박 날 테니 지금은 굶으며 버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즉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미래의 기대 수익 하락을 예상하고 현재의 공급을 줄이는 선제적 이탈로 대응했고,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공급 쇼크를 앞당기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장부를 들여다보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파도 속에서 빠르면 2028년, 늦어도 2030년이면 고갈될 운명입니다. 곳간이 비어가는데 인심을 쓰겠다는 격입니다. 결국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걷거나 사실상의 증세, 보장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 긴축입니다. 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 가계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거센 조세 저항을 불러올 것이고, 혜택 축소는 정치적 자살골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재정의 트릴레마입니다. 낮은 보험료, 높은 의료 접근성, 재정 건전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간병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소비자 물가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끈적한 인플레이션, 스티키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낮출 명분이 약해지고 내수 회복은 요원해집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장기 성장성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 요인테일 리스크입니다. 정부가 관치와 행정명령으로 시장을 통제하려 하지만 이미 시장 논리에 따라 각자 도생으로 방향을 튼 의료 자본과 인력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시스템의 개혁이 지체되는 사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나의 건강과 생명을 무한정 책임져 주던 의료 파라다이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거시경제의 파도가 덮칠 때 정부는 방파제를 쌓지만 그 방파제마저 무너질 때는 각자가 구명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히 생존자 편향 서바이벌십 바이어스, 이 아닌 냉정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개인의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유동성, 리퀴디티 확보입니다. 응급실 뺑뺑이의 현실에서 결국 최후의 순간에 병원 문을 여는 열쇠는 즉시 지불 가능한 현금이나 강력한 네트워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축소되고 비급여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비 목적의 비상금, 에머전시 펀드를 별도로 계정 분리하여 확보해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재무 설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주거 입지의 재평가, 즉 의세권 이시촌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은퇴 후 공기 좋은 지방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낭만적일지 모르나 의료 붕괴 시대에는 생명을 담보로 한 치명적인 투기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의 내재 가치, 인트린식 브랄류를 평가할 때는 GTX 노선이나 학군보다 상급 종합병원까지의 골든타임 내 접근성을 제1의 가치 평가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길바닥에 시간을 버리는 리스크 타임. 리스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 이것이 내 자산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입지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 자본 헬트 캐피털에 대한 공격적인 선제 투자입니다.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비용, 커스,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프지 않기 위해 쓰는 비용, 프리벤션 커스의 투자 수익률, ROE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운동, 식단 관리는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막대한 우발 채무, 컨틴전트 라이어빌리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적 안전망의 정교한 점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부조가 흔들릴 때 민간 실손보험이나 중대질병보험은 최소한의 재정적 방어막 세이프티넷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조차 손해율 악화로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보장 공백이 없는지 자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부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스템의 복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는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내 몸과 가족을 지키는 것은 이제 감성의 영역이 아닌 철저한 자원 배분과 전략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지방도시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가지만 응급실의 간판만은 최후의 보루처럼 붉게 빛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불빛마저 깜박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한강의 기적이라는 화려한 성장에 취해 정작 그 성장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하부 구조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외면해 왔습니다. 아프면 언제든지 싼 값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 견고했던 신화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시스템의 붕괴는 서서히 다가오지만 그 파국은 갑작스럽게 닥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지방응급실의 셧다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생명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대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 안더바리해 온 결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사와 환자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곧 국가 신뢰, 자본 소셜 트러스트 캐피트의 파산입니다. 아이가 아파도 갈 병원이 없는 나라에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경제학적 망상입니다. 뇌심혈관 질환이 두려워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나라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 불편한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공짜 점심이 끝난 식탁 위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청구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비용을 세금으로 감당하든 보험료로 감당하든 혹은 각자 도생의 비용으로 감당하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도로 위를 달리는 앰뷸런스의 다급한 사이렌 소리는 위독한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경제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수일지도 모릅니다. 골든타임은 환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수술할 골든타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경제라는 뇌도, 문화라는 손발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불 꺼진 지방 응급실, 그 적막한 어둠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기 전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생명값은 지금 얼마입니까?